다음으로 우리 가산 김용두 명예교수님께서 발표를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아웃 가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두 김성태입니다. 제가 오늘 사상정원 50주년이고 또 특히 그 예다학과에서 제 학생들만이 한분이서 강의를 들으면 되냐면은 우리 대학원 예다학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학생들 석사 만들고 5년에 박사를 만들고 근데 박사 예다학 정말 박사가 없어요. 국내도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학과도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만드는데 예다학 그래서 예절과 차와 또 선 세 가지 기준에서 커리큘럼 만들었는데 지금 물론 그 뒤에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예다학과에서 크게 동생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은 네, 저는 제가 30세 지금 80이니까 놀랍죠. 30살 때 사상연구원 창립 멤버가 됐어요. 근데 석사생인데 석사생 4명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이현택 교수, 이운철 동생하고 주무님하고 또 지금 캐나다에 있는 성익진, 그 다음에 영광 훈련원에 있는 김혜본하고 저하고. 근데 이제 이현택 교수님은 신문사 주필이었으니까 따님할 수가 없고 또 여자 2분은 그때 이제 담임이 있으니까 제가 석사 때인데 석사 때라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산 증인인 셈이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건 앞에가 다 뭐 읽어볼 건 없고 참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좋겠다 싶어 했고 창립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이 46년에 유일한 또 51년에 초급대학 56년 옹락대학 71년 12월 31일 전 종합대학이 됐거든요. 종합대학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기니까 72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아까 도 나왔지만은 우리 사박사님들이 특히 우리 유병재 교수님이 대표님을 그랬으니까 늘 이제 강의 시간에도 온부리학 정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가 닳게 좀 들었는데 그래 그 무렵에 특히 자극이 된 것이 중산 배영도 교수라는 배영도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산사상 정립을 위한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때. 그리고 세미나도 오고 그리고 유 박사님이랑 몇 분이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우리가 원부리 연구소 만들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불교계에서는 또 이제 내가 뭐 이름은 다 얘기 안 했지만 특히 스님 또 동대 불교학 교수님 등도 불교학회에서 만나면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그 1970년도 한국불교연합회 때는 문동현 아니면 여기 나이튼 신문 아셨는데 문동현 의장님 그분이 공동 대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 재산 등록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좀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그때 그냥 묶이면 안 되니까 재산이 우리는 그런 그 전통 불교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활동하다 나오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말하자면 섭섭이 많으셔가지고 볼 때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불교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판에 이제 늘 회의를 많이 했죠. 모임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돼가지고 1974년 7월 4일날 원불교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연구 소로까지 하다가 그러지 말고 교체형 연구소를 해서 연구원으로 키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지금 오늘이 50주년 됐죠. 이렇게 해서
숭산 총장을 모시고 또 이제 그때 당시 부총장인 문산 총장님이 이제 부총장 부원장 되시고 그때 학과장이 한기도 박사예요. 그 학과장 한기도 박사님 주관해서 진행하시고 제가 이제 대학원생 4명 가운데 제가 한 명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부를 하고 나보니까 간사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교무로서 다른 과에 나가 있는 분 합류하고 또 교도지만은 좀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김도윤 교수님 합류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립을 하게 됐는데 준비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좀 내가 다는 못 넣고 조능하고 넣었는데 목적과 사업만 넣었는데 목적은 이제 초안 거의 그대로인데 본 연구원은 원불교의 사상을 다루고 넓고 쉽게 연구함으로써 원불교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인류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거의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는 전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원불교 교학 및 사관 수립, 연구지 발간 및 총서 발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발표와 사상 강연회 이제 원불교 연구 자료 수집 활동, 기타 원불교 사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과를 세 분과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제1분과에서는 원불교 교리를 중심한 제반 사상을 연구하고 제2분과는 원불교 교학의 방향과 그에 부응하는 제반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제3분과는 교육과 연구실에서는 사관 확립과 그에 부응하는 제반 역사 문제를 연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 4일 날 2시에 이제 설립총회 및 기념 강연이 됐는데 기념 강연을 그때 당시 대학원장인 전원배 선생님께서 내각은 원불교 또 우리 총장 박규진 총장께서 불교와 원불교 차이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관심거리고 논쟁거리가 원불교 불교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는 유교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궁금해하는 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가사관이 가장관이죠. 지금 그 후문 옆에 있는 건물이죠. 영빈실, 귀빈실, 영빈실에 하고 이때 이제 규정을 이제 제가 초론했지만은 여러 번 이제 모여서 논의해서 이제 검토를 했죠. 그래서 규정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정했는데 임원은 이제 아까도 오늘 지금도 그렇지만은 총장님이 원장, 부총장 김상훈 총장 부원장, 황기도님이 사무장 제가 이제 감사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은 1분과는 한기도 김팔곤 하였장, 2분과는 송천원 서창렬, 3분과는 이제 한종만 김홍철 아까 양 교수님 김홍철 얘기했죠. 그다음 상임연구회는 유병덕 전팔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을 안 썼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운영위원회 이제 분과위원들 운영위원이 됐죠.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는데 유병덕 전팔근님과 상임연구위원과 총장, 부총장 매월 결재를 맡겼죠. 제가 그때 간사 금조가 한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매월 그것도 결제를 맡아야 됐어요. 근데 총 예산 1,000,000원이었거든요. 결제 맡으러 수산 총장께서 돈 벌려면 회사를 하든가 장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결제를 하셔요. 그럼 뭐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년 10,000원이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이제 그때 불교물 관계가 늘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부딪히고 그러니까
74년 10월 21일 1시에 사상연구 사무실 어디냐면 석대원 건물 보건대학 석대원 보건대는 그 3층 총구 쪽으로 거기가 이제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첫 세미나를 74년 10월 20일 열었는데 주제가 불교물의 관계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두 의견이 뭐냐면은 좀 살아가셨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관점이니까 우리 석사님께서는 원불교는 불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 다잘 알죠. 공부는. 근데 그 근거로 최초의 저술의 6대 요령에는 불교적 언급이 없지 않나 근거로서. 그러니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 다른 분은 아까 사박사, 송천 선생님, 한유도 박사, 유박사님 이런 등등의 분들은 또 총부했을 때 당시 총무부장인 이보원 이렇게 좀 돌아가셨죠. 그분 등등은 그러면 안 된다. 또 의견이 맞으니까 승산 총장께서 원장이죠. 뭐를 지금 논쟁을 하냐. 한 100년쯤 지나면은 당연히 같은 데 다른 데 들어갈 텐데 그거 무슨 문제냐고 연장하셔서. 그런데 그때 이제 나는 간사하고 마치 근데 대난종사 지압 대들고 하고 이발 대들고 다녔었어요. 나하고 이성구하고 최웅진하고 셋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참 내가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그때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연축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흐물없게 대난종사께 조실을 갔더니 그때 그 대학원학교 앞에 그때 수도회 아니 건물 있었죠. 얼른 생각하는 거. 대학원학교 앞에 맨 처음에 지금 집이 있었더니 강기름 다시 생각하고 하여간 이제 거기에 가 계신다해서 그 건물 그때는 제가 이제 거기 가보니까 장사님께서 겨울에 들어갔더니 이제 또 쉬고 계시더라고요. 쉬고 계시는데 항상 대단원께서 가면은 너 왔냐? 뭔일 없었냐? 꼭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상연구원 첫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불교 원불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새 불교를 하고요. 새 불교를 했던 분들이 그랬으니까 어떤 분은 불교 아니라고 했어요. 불교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뭐라고 표현하자면 그냥 번쩍 일어나시면서 누가 불교 아니라겠냐 크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을 못해주냐고 석사님인데 그때는 선생님이었으니 교수님이니까 말을 멈추면 되니까 큰 목소리 그래 큰 목소리 좀 들었어요. 크게 그냥 누가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얘기했죠. 그냥 이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라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 말 잘 들어야 되는 거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 두 분이 아니시다. 이게 첫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은 대종사님 계실 때는 우리 회사 이름을 이론 종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사종사께서 더 키워서 원불교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대종사님 본인은 모르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머리에 내가 좀 뱉었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월 회의하니까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죠. 이러이러 했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조용했는데 제가 이제 과제 숙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두 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까 하는 화두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구 끝에 늘 연구하다가 대종산 열람하신 금강경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불갑설참 수업에 다녔습니다. 불갑설 서울도 가고. 근데 금강경이 없어요. 불갑설에는 선사도 60년 이전권 다 불타고 없다 하고 불갑사에도 없다 하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2004년이죠.
좌산 종업사께서 이제 법대 시간에 내가 오늘 기쁜 소식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대종사에 연락 온 것으로 보이는 금강경을 가지고 와서 유해 인자관관이 혼을 내고 역사방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역사방문 가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와 계시는 우리 지금 기록물 관리소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 와 계시는데 얘기를 했죠. 이러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금강경은 금강경 보러 왔다니까 얼른 PPT를 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근데 그냥 과학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긴장돼서 그런지 손이 떨리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데가 이제 앞뒤 표지를 좀 복사해줘야겠어요. 표지를 복사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난 신순철 관장인데 신순철 관장한테 내가 꼭 이거 30년을 헤맸으니까 찾기 위해서 좀 속을 봐야겠다 내용을 복사 좀 해달라 했더니 손상도 안 된다고 복사를 했어요. 꽤 궁금해.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년 뒤에 신성의 관장이 와가지고 관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간곡히 얘기를 했죠. 필요하다. 30년을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신성의 관장이 직접 복사를 해서 주어서 보니까 그 속 표지에 정미 추7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딱 131월 양육종 정사 추7월 정사는 1917년이에요. 그래서 정부 대가 믿음에 고쳤단 말을 봤구나 생각했는데 추7월이 음력이니 그때는 음력.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넘겨보니까 앞표제는 갑자 춘상환 2월을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음력.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24년이니까 7년을 거친 거예요. 7년. 금강경은 이렇게 우리 일산 장군들 많이 구했는데 이렇게 원문에다가 한글 음만 달아져 있어요. 간결해 그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보기 전에는 오가이를 보셨는 거, 한가위 보시면 궁금해라도 오가이 보는 거 보셨는 거, 한가위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원문에다가 한글 음만 달아서 음동경.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번 여기 우리 어린 인사님마다 몇 군데를 범사님 이런 분들한테 장문을 구했더니 그래서 TV를 맡다고 그러고 또 불갑사 가서 이제 그 전라남도 서해 담당 문화재위원한테 또 이름이 와가지고 보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양교수 의견만 구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고증 흔세미적 세종학 열람 금강경 그래서 지금 박물관 있는데 신생 관장도 역시 이 보증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확정했고 또 그 문산종사님 교수에다가 제가 그렇게 고증했다고 또 기록 남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우리가 불교 관계 두 가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대변에 따라서 불교 정전이라고 하고 또는 불교 관계를 불교 정전에 불교 그때 일청 시대니까 시대변이 가미돼서 불교 정전이 구성된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이제 아까 공산으로 말씀에 교부의 아니라 말씀과 또 이제 그 법인 한 가지 좀 보면은 법인 성사 마친 뒤에 대종사께서 100일 기도를 넣으셨어요. 100일. 근데 그걸 막 소홀히 하나 내가 1900 제가 2009년인가 그때 그 오므리 신문에 기고가 있는데 소선대종사 법인 해제 법문 제혐이라고 오므리 신문에 글을 쓴 거 있어요. 3년을 쓰는데 보면은 법인 성사 끝난 뒤에 100일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회상 명칭을 불법 명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대종사께서도 불법 명배할 때 그냥 얼른 하시면 아니에요. 뜸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해제에서 본문이 들어있고 교사에도 불법 연원에 대한 내용의 해제식 법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해제식 법문이고 또 그것이 바로 대종 서품 15장이에요. 서품 15장에 거기 해제식 법문이라는 없어요. 따로 보는데 다르게 그래가지고 해제식 법문 들어있는 그 내용은 다 아시고 서품 15장 전반부에는 내가 진정이 돌아가았으나 그러죠. 여러분 정도가 미흡하고 또 불교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핍박받아왔고 이러해서 이제 그다음 교화중이 보다가 이제야 내가 말을 한다 밝힌해가지고 하셨고 그러나 불교는 그 원문에는 대종령은 빠졌는데 원문에는 이 나라의 주요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가 될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확언하는 바이다. 그 창문에서 나와있죠, 그대로. 근데 이제 대종령 현설자 아마 시비 될까 싶으니까 이 나라만 뺐어요. 이 나라의 주요가 빼고 원문에는 이 나라의 주요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가 될 것을 확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미래의 물법은 나와있죠. 서부 15장 후반부 보면은 바로 그 미래 물품에서 시대와 생활의 방식하고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우리 온불 교법 말하는 식으로 이런 게 우리 온불의 교법은 미래 물법으로서 제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연구 방향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싶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히 강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간단히 이제 몇 가지 강조되면은 주로 여기 활동을 이제 원래 그 아까 목적에 의해서 원래 발표를 하자 해서 원래 발표를 쭉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요. 또 그때는 주로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한 사상 발표회 또는 학술 발표에 등장했고요. 또 이제 원무교 사상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도 좀 하자 해서 원무교 사상 연구 발표회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교단에서 2번을 했어요. 2번 종로교단에서 2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이렇게 분류를 했죠. 개인들은 각자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또한 연구 차원에서는 시대적 요청이랄지 그런 사상을 제시해야 하던 그런 부분은 부분 중심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인본사상이랄지 그런 관계된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특별히 이제 불교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는데 국내는 아까 대통령 말씀을 이 나라가 주요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랬고 세계 주요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에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해외 호주도 제가 호주 이제 오세아니아 조명은 이제 끝났지만은 또 미국 그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민족 종교라는 재미로서 한국의 어떤 종교를 해갖고 활동 그래 보경이 뭐예요 그러지 불교 연합회에서 불교로서 세불교를 하는 것은 이제 유부디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이제 중국어 조선이나 대종령 법안없이 그렇게 중국 번역에서 책도 나오고 중국 원불교 분석을 했는데 아주 그렇게 중국에서 번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장 자기 팀으로 짜가지고 바로 우리 교법이 관심 있는 불교학자들이 이렇게 시대에 맞게 불교가 이렇게 좀 개혁되었으면 하는 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불 교법이. 그래가지고 관심 가지고 번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연구원이 그동안 이제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중심을 잡고 더욱더 기본을 살리되 응용교환이죠. 활발한 좀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